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많은 시어머니들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숙님은 65세의 나이에 첫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딸을 못 낳으신 것이 늘 한이 됐던 두 분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결과적으로 며느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고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숙님은 며느리를 위해 고가의 화장품과 옷을 선물하셨습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물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며느리는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자신의 취향과 맞지 않는 선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상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김정숙님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식사는 했는지, 건강은 어떤지 물으셨고, 답장이 늦어지면 전화를 거셨습니다. 시어머님의 끊임없는 관심은 며느리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고, 결국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어머님의 과도한 사랑과 관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겠다는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친딸이 아니며 성인이 되어 만난 새로운 가족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적절한 거리와 예의를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상적인 고부 관계는 과도한 친밀감이나 애정, 표현보다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시어머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은 자칫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고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김정숙님의 사례는 많은 시어머님들께서 저지르시는 흔한 실수를 보여줍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시어머님의 과도한 관심과 애정 표현은 며느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시어머님이 되기 위해서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무관심이나 냉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님과 며느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독립된 개인이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고부관계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주 양육을 매개로 한 관계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 시어머님이 갑의 위치에 계셨다면 이제는 점차 을의 위치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북에 사시는 박영화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세의 박영화님은 손주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며느리의 협조 없이는 손주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손주와의 영상통화조차 며느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느라 선뜻 연락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영상통화 한 번을 하더라도 며느리의 기분이 좋을 때를 골라서 조심스럽게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고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중요한 일정도 며느리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님들은 며느리의 일정에 맞추어 자신의 계획을 조정하시게 되었고, 때로는 며느리가 정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손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며느리들은 영상통화나 손주와의 만남을 일종의 협상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손주와의 만남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어머님들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독립성과 양육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크시더라도 젊은 부부의 양육 방식과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는 결국 더 건강한 가족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또한 손주와의 관계를 위해 며느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며느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실 때 자연스럽게 손주와의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명한 시어머님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영상통화나 SNS 등 현대적인 소통 방식을 활용하시면서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손주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손주 양육을 둘러싼 고부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시어머님들이 며느리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미경님의 사례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며느리 앞에서는 항상 긴장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고르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미경님은 여전히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십니다. 평소 활발하고 말씀도 많으신 분이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실수할까봐 말씀을 아끼시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은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에 있어 더욱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실 때마다 신경이 쓰이십니다. 아들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며느리는 채식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상을 차리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식 하나에도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경님은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들을 통해 소통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전화번호조차 여쭤보지 않으신 채 스스로 경계선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미경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시어머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시어머님이 가정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계셨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리두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감은 서로를 존중하는 현대적 고부관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미경님께서 선택하신 거리두기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상호 존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생활 방식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편안함도 지키실 수 있는 균형점을 찾으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좋은 시어머님이 되는 것에 의미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며느리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어머님들께서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대할 때 느끼시는 부담감과 조심스러움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치 보는 시어머님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들의 역할과 입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의 위치는 더욱 미묘해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시어머님들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님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세의 최은주님은 결혼 전 아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셨고 결혼 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점차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변화는 일상적인 방문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주말 방문을 요청하셨을 때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을 앞세워 거절하였고 짧은 시간의 방문조차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최은주님께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아들이 항상 며느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의견이 아닌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며 결정의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정 방문과 시댁 방문의 불균형도 최은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에는 자주 방문하면서도 시댁 방문은 꺼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들은 며느리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아들의 배신이나 며느리의 횡포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측면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성인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우선시하게 되며 이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 자체가 불필요한 상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의 결혼은 새로운 가정의 시작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기존 관계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명한 시어머님들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아들에 대한 기대를 조정해 나가고 계십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들의 위치 변화는 현대 가족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시고 새로운 관계의 균형점을 찾아가시는 지혜가 필요하십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윤미란님의 이야기는 많은 시어머님들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홀로 되신 후 외아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자연스럽게 며느리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윤미란님은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들의 식습관을 며느리에게 일일이 알려주시고 집안일에 대한 조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임신 계획에 대해 물어보시는 등 젊은 부부의 사생활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부부 관계의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들으신 부부의 다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잦은 간섭에 대해 힘들어했고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윤미란님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셨고 점차 변화를 결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은 전화를 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하시던 전화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셨고 문자 메시지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내셨습니다. 명절에도 무조건적인 방문을 요구하시지 않고 젊은 부부의 일정을 존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말마다 보던 아들 가족을 덜 보게 되면서 공허함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윤미란님은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투자로 전환하셨습니다. 꼿꼿이 교실에 다니기 시작하셨고 동네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점차 새로운 취미가 생기고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삶의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또래분들과 대화할 기회도 많아졌고 여행을 다니시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셨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시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변화는 아들 부부와의 관계도 개선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자발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요 없는 관계가 되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윤미란님의 사례는 적당한 거리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시어머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당한 거리 두기는 결코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이러한 거리 두기를 통해 자신의 삶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문제는 고부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결혼 초기의 지원이나 이후의 경제적 도움에 관한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현명한 시어머님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한 선을 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시어머님들께서 자녀의 결혼 시기에 재정적 지원을 하십니다. 이는 대부분 본인의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향후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기대나 요구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지원은 순수하게 자녀의 새 출발을 돕는 의미로 끝나야 합니다.
결혼 이후의 경제적 지원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간혹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자녀 교육비 등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자칫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흔히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시어머님께서 지원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시는 경우입니다. 자주 찾아뵙기를 바라시거나 효도를 기대하시게 됩니다. 둘째는 며느리나 사위가 이러한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경우입니다. 현명한 시어머님들은 자녀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는 본인의 노후를 위해 재정을 관리하십니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시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데 투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은 분명한 선을 그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용돈이나 선물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과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손주들에 대한 지원도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교육비 지원이나 용돈은 자칫 젊은 부부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신 손주들과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쌓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혼 초기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젊은 부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독립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선을 긋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본인의 노후와 행복에 투자하시면서 자녀 부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부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가치관과 현대의 생활 방식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어머님들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3040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을 중시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며 부부 중심의 핵가족 문화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자란 사회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에 기반한 어른들의 조언이 중요했지만 현대의 젊은 부부들은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를 중시합니다. 육아 정보를 얻는 방식도 인터넷과 전문 서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높은 물가와 교육비, 주거 비용은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가족 문화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통 방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SNS와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의 빈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불편한 현상이 아닌 현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시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개인의 공간과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잦은 연락은 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부부 중심의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합니다. 이는 불효가 아닌 시대적 변화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관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과거의 훈육 방식과 현대의 교육 방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주 교육에 있어서도 젊은 부부의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시어머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지혜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전통적 가치의 포기가 아닌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말의 무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이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 며느리는 다른 집 며느리는과 같은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며느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경제적 부담, 경력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시어머님께서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시어머님들이 자녀와 손주에 대한 걱정으로 본인의 삶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동네 모임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고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행복입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시면서 그 기쁨을 가족과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복한 시어머님께서 계신 가정이 결국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시어머님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존중받는 시어머님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본인의 삶을 충실히 사시는 것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